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끌려오시긴 하셨는데, 자, 일단 이거 좀 빨리 고칠게요. 몇 문제 안 틀리셨거든요. 여기만 틀리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별표 치신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별표 치신 거예요. 여기만 좀 빠르게 고칠게요. 여기는 뭐 실수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1번 정비례라는 게 정비례 관계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쵸? 식으로 나타내면 y는 ax의 꼴로 만들어지는 것, 이걸 정비례라고 하고요. 그쵸? 이거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x, y 표로 나타냈을 때 x 값이 1, 2, 3 이렇게 2배, 3배 이런 식이 되면 y 값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2였으면 똑같이 2배, 똑같이 3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정비례 관계인지 아닌지 보시려면 첫 번째는 식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표로 나타내 보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은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세우실까요? 기억은 식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원의 둘레. 잠시만, 에어컨이 켜요. 와, 내가 덥구나.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반지름의 길이가 x일 때 원의 둘레. 그쵸? 그러니까 y는 2파이에다가 x를 곱한 형태예요. 자, 그럼 얘는 y는 ax 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 왜냐면 2파이에다 x를 곱한 거니까. 참고로 x는 변수, 문자 취급을 하거든요. 얘는 문자인데 파이는 문자 취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파이는 수로 취급합니다. 아시겠어요? 얘는 수로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ax 꼴이 맞아요. 근데 하루 중 낮의 길이가 x시간일 때 밤의 길이 식으로 나타내면 밤은 그치 24 마이너스 x 이거죠. 그쵸? 얘는 y는 ax 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안 되고 얘는 돼요. 디귿 곱이 72 부자연수. 곱이 72인 두 자연수 xy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면 식이 반대로 갔어요. x, y가 72인데 우리 y를 원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이 뭐를 곱해버려요? x분의 1을 곱해요.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을 곱해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x분의 1을 곱하고 얘한테도 x분의 1을 곱하거든요. 그럼 x끼리 약분되니까 y만 남고요. 그쵸? 72랑 x분의 1 곱해지니까 그치 72분의 x가 아니라 x분의 72. 참고로 얘는 y는 ax 꼴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정비례 말고 무슨 꼴이에요? 이거? 그쵸, 반비례 꼴이죠. 그쵸?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 x분 동안 중심이 회전한 각도 y 1. 참고로 1분에 몇 도씩 움직입니까? 분침은
1분의 6도씩 움직여요. 그러면 x분 동안 이동한 각도, 그렇지. y는 6x 이렇게 되고, 얘는 y는 ax 꼴이 맞죠, 그렇죠?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미음 10%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잘 적히고 읽었습니다. 소금의 양은 어떻게 보여? 그렇지.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러니까 y는 100분의 10 곱하기 x. 그러니까 y는 10분의 1 x. 얘는 y는 ax 꼴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얘도 정비례. 자, 미음은 정비례가 맞다라고 유일하게 표시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식으로 쓰면, 그렇죠? 그러면 정비례인 건 모두 몇 개? 자, 그럼 2번은 유사한 문제니까 한번 스스로 해볼까요? (100분의 20) y는 x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계산이 좀 걸리시는 것 같아서 그냥 방정식의 성리라고 해서 양변에 똑같은 것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식은 성립하죠. 그러면 우리는 y만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없어졌으면요? 앞에 있는 100분의 20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100분의 20을 없앨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얘 역수를 그냥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 약분 되잖아요. 대신 얘한테만 곱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밑에 시간, 세연 시간 다 맞으세요? 그렇죠. 됐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요. 그러니까 우선 식을 먼저 세우고요. 그쵸? 그리고 x가 마이너스 6일 때 y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예요. 자, 가에서 우선 얘기하는 건 x의 값이 2배, 3배가 되면 y 값도 2배, 3배, 4배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x랑 y는 무슨 관계를 얘기하냐? 무슨 관계다? 그치. 얘네는 정비례 관계고, 정비례 관계니까 기본적으로 식이 어떤 모양이다? 그치. y는 ax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우리 이제부터 이 식을 찾을 거예요. 정비례니까 이 식을 바탕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고, 나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y에다가 5분의 3을 대입하면 이 식은 성립합니다. 이거죠. 그쵸?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이게 뭐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3, y에다가 5분의 3을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5분의 3은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식이 주어지는 거죠. 자, 이때 a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a만 남기고 싶으니까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이 뭐를 곱해버려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얘네가 약분돼서 사라져 주니까. 그러면은 얘가 얘랑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얘를 약분하면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이보다 a가 얼마나? 마이너스 5분의 1. 그러면은 우리가 정비례식 중에서 지금 요 a를 몰랐었는데 이 a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5분의 1 x라는 식을 완성을 한 거고요. 관계식을 구했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6일 때 y의 값은, 그럼 이거는 해보실 수 있죠, 그쵸? 식을 쓰고 우선 식도 쓰고 관계식도 구하고 y 값도 구하고 얘는 그냥 순서한테 더하기를 못하셨어요. 순서한테 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 8. 자, 7번도 위의 식이랑 비슷한 건데 여기서 어디서 안 되신 거예요? 우선 y가 x의 정비례해요 라고 하면 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y가 x의 정비례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을 y는 ax라고 쓰는 게 좋은데 문제에서 보면 x가 2a 플러스 3b일 때 y는 5이고 그쵸? x가 a이면 y는 m, x가 b면 y는 n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A가 이미 문자로 써버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A를 또 쓰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겹치잖아요. 다른 A인데, 그쵸? 그러니까 얘 대신에 뭐라고 쓸까요? 이거 대신에. 이거 말고. Y는 무슨 X라고 쓸까요? 수민이가 좋아하는 문자. 쓸만한 문자. 라지 AX는 할게요. 그러면 KX도 괜찮고 뭐 라지라는 문자를 써도 되고 KX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뭐 이걸 쓰셔도 되고 Y는 KX 아니면 뭐 수민이니까 Y는 뭐 SX라든지 Y는 뭐 MX라든지 뭐 이런 거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구분을 위해서 같은 문자를 또 쓰진 않기 때문에 A를 또 쓰면 포기해지기 때문에 문자가 겹치기 때문에 안 쓸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Y는 AX로 놨어요. 그러면 X가 뭐일 때? 2A 플러스 3B일 때 이거죠, 그쵸? 그러면은 Y가 5예요. 자, 첫 번째 식 뭐가 생기는 거예요? X에다가 2A 플러스 3B를 넣으면 Y가 얼마다? 5다. 그러는 거예요. 5가 A 곱하기 2A 플러스 3B 이게 식이 성립합니다 이거죠, 그쵸? 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식을 또 써보면 나머지 식 두 개가 더 있죠.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X가 A이면 Y는 M이에요. 이 식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식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비례 한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비례니까. 그렇지. N은 자, 오빠는 잘못했죠. X가 뭐일 때? X가 A일 때 Y가 M 이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X가 A면 Y는 M 이거죠. 그러니까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Y는 뭐다? M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M은 A 이렇게 썼어야 돼요. X가 A일 때 Y가 M이에요. 그러면 N은 X가 B면 Y는 M이니까 AB 그쵸? 라지 AB 이렇게 해서 라지 A라고 넣기로 했으니까 그쵸? 자 이거부터는 그냥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이래놓고서 뭐를 구해달라? 그러면 EM은 뭐랑 같을까요? 이 식에서 봤을 때 EM은 여기서 M이랑 A 곱하기 A랑 라지 A 곱하기 스몰 A랑 똑같잖아요, 그쵸? EM이라는 건 뭐예요? 얘한테 뭐를 했다? 얘한테 곱하기 얼마를 했다? 2를 했다.
그러면은 얘한테 똑같이 곱하기 2가 돼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n이 돼요. 예. 그러면 3n은 3n은 어떻게 될까요? 그치. 얘한테 3배를 해준 거니까 양변에 똑같이 3배를 해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3ab랑 같을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중학교 2학년 과정 개념을 보는데 얘네들을 더한 2m 더하기 3n은 뭐가 되는 거야? 문자가 다르면 더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냥 2a 스몰 a 더하기 3a 스몰 b 이렇게 되죠. 그쵸? 혹시 분배법칙이라고 배우셨어요? 얘 뭐로 묶어줄 수 있어요? 얘네들 공통인 거. 그쵸? a가 곱해진 거잖아요. a 괄호하고 그렇지 2a 플러스 3b. 근데 우리 이게 얼마인지 알아요? 알아요.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얘가 얼마나? 그쵸. 그러니까 억지로 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얘가 오인 걸 알기 위해서 그 m과 n을 적당히 조율해가지고 쟤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m 더하기 3에는 a 괄호 2a 플러스 3b랑 같고요. 그쵸? 근데 그게 얼마다? 그러니까 조금 숫자를 억지로 맞춰 나가서 이제 써놓을까 식을 다 쓰고 쓰여진 식들을 조율할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찾아낼 수 있냐. 그리고 이렇게 정비례식이 있을 때요. 이제 수민이는 아직 안 쓰는 단어긴 한데 이 앞에 오는 a를 보통 비례상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x랑 y랑 정비례 관계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x 값이랑 y 값이랑 어떤 비례 관계가 성립할 거 아니에요. 몇 배 이런 게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비례상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이 y는 ax는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치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로 그려지는데 우리가 직선을 얘기할 때는요 직선의 특징들 보면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직선이 어느 방향으로 그려지는지 어느 쪽으로 그려지는지 이걸 얘기하고 싶죠. 그래서 이 어느 쪽으로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울기를 A로 판단을 합니다. 그냥 기울기를 A를 기울기로 하자. 저 비례상수로 인해서 꺾이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얘를 기울기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 원점
지나니까. 자, x가 1일 때 그러면 이 점은 x가 1이니까 y는 얼마예요? 자, y는 ax예요. x가 1이면 그때 y 좌표는 x가 1일 때 그쵸 a죠. 그쵸.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직선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y는 bx가 있어요. 얘는 x가 1일 때 얼마? b. 그쵸? 이 점의 y좌표가 a고요. 그쵸? 이 점의 y좌표가 b예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큰 값이에요? a랑 b 중에. 그쵸?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x의 계수는 어떻다? 더 크다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똑같아요. 누구일 때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y는 cx가 있으면 x가 얼마일 때? 1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x가 여기가 c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어때요? 제일 더 작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a 값이 제일 큰 걸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이쯤 1이 있겠죠.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게 가장 큰 거예요. 왜냐면 얘 값이 1일 때 a가 되는 거잖아요. 1,2, 1,2,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1일 때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좀 익숙해지시면 기울기고 올라가는 정도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어쨌든 뭐 한다라고 그래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증가한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증가니까 양수예요. 근데 이렇게 그려지는 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뭐 한다라고 그래요? 감소한다라고 하고 얘는 당연히 어떤 수가 있어요? 개수가 음수겠죠. 그쵸? 보시면 1일 때도 보면 알아요. 얘 C의 값이 어때요? 음수잖아요. 그쵸? C가 음수의 집이죠. 그쵸? 그래서 좀 더 익숙해지시면 굳이 이런 개념 없이도 그냥 편하게 보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딱 이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잖아요. 4분의 5x잖아요. 음수죠. 그러면 그래프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마이너스니까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은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정정합시다. 있으면 누리쌤이 찾으러 오실 거예요. 쌍둥이 도출 문제.
옆넓이 구하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옆넓이를 잘못 알고 계세요. 옆넓이를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일단 옆넓이 구하는 것만 좀 여쭤볼게요. 공식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계산한 거 보니까. 이게 뭔데? 일단 옆넓이라는 건 옆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각형 하나가 아니라. 옆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고치세요. 이거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만 구해요. 그거는 하나만 구하셔가지고 잘못됐어요.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다른 얘기하는 건데 여기부터 지금 뭐냐면 여기까지 해가지고인데 여기부터 옆넓이 계산하면서 계산 좀 이상하신 거 같아요. 약식 공식 좀 약식으로 계산을 하실 것 같은데 얘네도 계산이 옆에서가 다 이상하거든요. 다 이게 다 틀린 이유가 다 옆넓이 때문에 틀렸어요. 순수하게 옆넓이 때문에. 근데 이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 약식하신 거예요. 공식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부채꼴의 옆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게 4번에 1번 건넓이 한번 구하는지 써보고 계산을 해보시겠어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저도 어느 부분에서 계산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차분하게 밑면의 넓이 그치 밑넓이는 36파이 옆넓이 옆넓이 12파이 곱하기 10 12
얘가 밑면의 반지름을 R, 옆면의 반지름을 L, 모선의 길이를 L 이렇게 얘기하면 옆넓이는 그냥 얘와 얘를 곱한 거에다 파이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파이 RL이라고 얘기를 해요. 빨리 계산하는 거. 근데 저도 굳이 이거를 익숙한 사람은 이렇게 풀면 되는데 굳이 이거 안 하고 전개도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식을 여러 개 외우는 것보다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그러면 전개도를 펼치면 이런 식으로 여기 L이 될 거고요. 여기 반지름이 R인 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때 이 밑면의 둘레가 2파이 R이죠, 그쵸? 그러면 이 호의 길이도 똑같이 2파이 R 이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 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얘네를 뭐 해줘요? 곱하고. 혹시 이거 안 배우셨어요? 그거에다가 그냥 2분의 1만. 그러면 얘가 약분되고 그래서 남는 게 파이 RL이 나와서 얘랑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짧게 하면 이 식인데 그냥 얘를 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돼요. 이게 제일 짧은 식인데 보통 굳이 여기까지 안 하고 그냥 전개도에서 호의 길이와 반지름을 곱하는 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셔도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2분의 1을 안 하셨어요. 여기 쓰신 거 보니까 12파이랑 10 한 다음에 2분의 1만 하면 되거든요. 옆넓이에서 2분의 1을 안 하셨어요. 그렇지. 그러면 더해서 그쵸? 옆에도 똑같아요. 아니 둘레잖아요, 둘레. 반지름이 둘레니까 25가 아니지 둘레니까 18 곱하기 그리고 얘는 오히려 또 이거는 사다리꼴의 넓이 잘못 구하는 거고 사다리꼴인데 얘는 오히려 또 2분의 1이 되겠어요. 그냥 큰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실지 이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이렇게랑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죠? 진짜 큰 거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큰 부채꼴의 넓이는 다시 큰 부채꼴의 넓이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옆넓이만 보는 거예요. 옆에만 이것만. 그러니까 여기가 30이 아니라 아니 잠깐만. 너 보시 잘못했다. 이 모선이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봐야지. 뭐를 봐야지. 다시 해서 모선 이걸 모선의 길이를 봐야지. 10으로 봐야죠. 그렇지. 근데 이게 한 번 더 나눠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 아닌가 봐요. 그러면 또 작은 거는 그래서 20 되면 그리고
이거 잘못 써줬죠. 옆넓이가 15가 아니라 강도한 45. 여기도 다 조금씩 그렇게 틀리셨거든요. 소소하게 다 옆넓이가 여기도 보면은 16파이가 아니라 그렇죠. 조금씩 뭔가 옆넓이 구하시면서 좀 주로 옆넓이 부분에서 계산이 조금씩 다 이상하세요. 선생님 아시겠어요? 옆넓이 구하시는 거에서 계산이 조금씩 다 이상하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계산을 좀 더 실수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에서도 구의 부피는 공식을 좀 잘못 외우신 건지 아니면 9를 3번 곱하는 거를 2번만 곱하신 것 같거든요. 몇 제곱이에요? 3제곱이에요. 3번 곱하셔야 돼요. 그거 다시 하시고 일단 고쳐봅시다. 근데 수민이는 유진이랑 어떻게 친한 거예요? 영어학원에서 같이 다니면서 언제부터 같이 다녔어요? 누가 영어 더 잘해요? 누가 영어 더 잘해요? 누가 더 잘해요? 어? 맞는데 뭐에 대해서 연결 볼까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자 8, 6, 24 옆넓이 24 그래서 4, 3, 6 빼서 18 맞고 윗면은 왜 안 더해져요? 윗면이 더 안 더해졌네. 얘도 위에 밑에 거 윗면이 안 더해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밑넓이가 잘못됐어. 그치?
이렇게 되는 거 계산이 나온 거야. 이런 그냥 계산할 수 있어. 음. 삼분의 1 곱하기 24 곱하기 8, 그쵸? 그치. 8, 8에 64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왜 구해요? 그거 다르죠. 그거 아니에요. 아, 뭐야? 저는 순위 매기는 것에 열정을 느끼고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가족과 친구 순위 매기는 것에 열정을 느껴요? 왜 어떤 순위 매기는 거야? 내 친구 중에 뭐 1등, 2등, 3등 뭐 이런 거 매기는 거예요? 네? 승부욕이 강하시구나. 연남이가 좀 됐죠.
두께로 구하는 거잖아요. 밑면의 넓이 얼마? 49 곱하기 높이. 아직 하나 시작한 거구나. 맞아야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얘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까지 12시면 마무리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무슨 모양으로 봐요? 뭐를? 뭐라고요? 그치, 삼각뿔로 보는 거예요. 이 삼각뿔의 밑면, 누굴 밑면으로 볼까? 어디를 밑면으로 볼까요? 그것만 정하면 되거든요. 누구를 밑면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밑면이면 밑면의 넓이는, 잠깐 밑면이면 무슨 모양이에요? 삼각뿔이라면서요. 그치. 누구를 밑면으로 할지만 명확하면 되고, 밑면은 삼각뿔이니까 삼각형이라는 거. 오케이. 왼팀 챙겨서 넘어갑시다. 고생하셨어요. 본인의 수업 영상이 궁금하시면 안 나오시